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임플란트를 무조건 빨리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임플란트 치과를 선택할 때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꼬집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식립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식립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플란트과라는 게 있고 임플란트 전문이라는 게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임플란트 전문이라는 거는 없고요. 실제로 뭐 수술을 많이 하는 구강외과, 치주과 여러 가지 과가 있지만 우리 개원가에서의 현실은 임플란트를 안 하는 치과는 하나도 없죠. 근데 그 치과 의사들이 과연 어떤 공부를 했고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아니면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의료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의료진 자체가 대표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술식을 책임지고 진행을 하느냐, 그리고 임플란트는 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앞으로의 사후에 관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대표 원장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여를 하고 환자를 챙기느냐,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 다음번으로 임플란트, 과연 어떤 임플란트로 식립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 회사들이 정말 초창기에는 정말 수백 개의 회사들이 있다가 지금은 많이 망하고 많이 정리가 되고 소수의 임플란트 회사들이 절반 이하의 임플란트 회사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치과에서는 사용을 하는 게 국내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 것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임플란트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두 개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제일 높고 제일 잘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것은 사후 관리, AS가 중요한데 임플란트가 만약에 뿌리 부분이 전혀 임플란타이티스나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게 오지 않고 멀쩡한데 그 부분이 상부에 AS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회사들이 망해서 더 이상 호환되는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의 규격에 맞는 제품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환자는 그 임플란트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위상부의 보철물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저는 국산 1위 그리고 세계 점유율 1위인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쓰고 있고 그 회사들이 실제로 데이터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표면이 볼과 유착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도 좋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근거 중심의 치의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에비던스 베이스 덴티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들의 제품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특정 기간 3개월, 4개월, 6개월을 기다렸다가 그 머리 부분을 연결을 그냥 기간으로 많이 설정을 했는데 요새는 그 임플란트랑 뼈랑 얼마나 잘 붙었는지 골 유착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ISQ 장비나 이런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골 유착 정도를 갖다가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치면 조금 초기 고정력이 굉장히 잘 나왔고 예를 들어 환자의 스케줄에 의해서 해외 출국이나 기타의 이유 때문에 빨리 보철물을 올려야 되는 경우들 아니면 앞니 보철물 같은 경우들은 빨리 완성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ISQ를 갖다가 좀 더 일찍 측정을 해서 만약에 ISQ 수치가 골 유착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더 보철물을 빨리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그걸 측정을 했는데 골이 뭔가 유착이 덜 돼서 수치가 덜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무리해서 보철물을 올려서 실패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 더 기다렸다가 보철물을 올리시면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환자분한테 확실한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활용하는 치과를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보증 기간이 어느 정도냐예요. 임플란트가 품질 관리가 된다고 하지만 간혹가다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아니면
뭐 쓰다 보면 교합력에 따라서 임플란트 픽스처가 파절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갈라져서 찢어지기도 해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임플란트 픽스처가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픽스처가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그게 이제 잇몸 질환 때문에 음식물이 끼는 것 때문에 픽스처에 뭐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경우는 예외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이게 약간 의인성인 환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 때문에 픽스처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수술은 거의 전에 100% 그냥 보장해드리고 있고요. 위에 상부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크라운, 뭐 인레이 이런 거를 치과 치료 받으실 때 평생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치료 기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도 안 됐는데 탈이 난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할인 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적당하게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잘 해주는 치과를 찾아서 환자의 AS를 위해서, 그리고 사후 보증을 위해서 노력하는 치과를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면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셔서도 속상할 일 없으시고 음식물도 안 끼시면서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마이덴 치과에서는 그래서 제가 직접 모든 임플란트 식립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상방에 올라가는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철과 전문의 원장님께서 직접 그 음식물이 끼는 문제나 여러 가지 보철적으로 생길 합병증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대표 원장과 보철과 전문의 원장님의 협진을 통해서 환자분이 좀 더 편안한 임플란트, 자기 치아 같은 임플란트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플란트 치료 기간 외에도 임플란트는 치과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체크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열심히 찍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